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갈 것 같잖아요. 만드는 게 85% 이상입니다. 40대 이후라면 무조건적으로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 어쩔 수 없이 내 몸에 쌓일 수밖에 없는 중성지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총 콜레스테롤이라고 계산하는 방식에는 LDL 콜레스테롤, 두 번째가 HDL 콜레스테롤, 세 번째가 중성지방입니다. 지방질과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간으로 지방을 다시 가지고 와서 좋은 성분으로 바꿔주는 것이 HDL이고, 간에 있던 성분을 다시 내보내서 지방을 우리 세포 곳곳으로 전달하는 것이 LDL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중성지방이 형성되는 원리를 살펴보면 85% 정도는 간에서 대사를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15% 정도가 실질적으로 내가 섭취한 중성지방이 바로 흡수가 되면서 혈중으로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동맥경화가 시작되는 촉발점은 염증이 생기면서 중성지방이 거기에 끼어들기 때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방을 통해서 열량을 각 세포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일을 하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또 세포막을 잘 구성하려면 적정량의 LDL과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거든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세포를 구성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이 또 콜레스테롤 성분이기도 하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40세 미만의 젊은 시기에서는 LDL 수치가 어느 정도 높아져 있는 것이 괜찮다. 하지만 40대 이후라면 무조건적으로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 그 목표 수치는 130 또는 100 정도로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고용량의 스타틴을 먹게 되면은 대개 20에서 30 정도의 LDL 수치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나타나는 또 부작용도 많이 있잖아요. 약 먹다 보면은 삭신이 쑤신다, 또 당뇨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진다는 얘기도 하니까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HDL 높여주는 약, 제가 환자분께 드릴 수 있는 약은 없어요. 환자분들 스스로 운동을 하고 식생활을 개선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남성은 또 상대적으로 신체 활동이 많고 근육량도 많기 때문에 HDL 수치가 여성에 비해서 젊을 때부터 높게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여성은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완경기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훨씬 더 취약할 수밖에 없죠. 평소 운동을 하는 습관이라든지 근육량을 좀 채워놓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갈 것 같잖아요. 탄수화물에서부터 만드는 게 8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식단의 약 55% 이상을 넘지 않게 음식을 섭취해주고, 총 칼로리량을 내 몸무게의 약 25에서 30 정도 곱한 것 정도 이내로만 섭취를 해주신다면은, 그럼 제가 하루에 필요한 열량이 최대 한 2100kcal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약 한 1200kcal 정도까지는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도 되는데, 그 이상은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정도로 맞춰서 밥의 양을 결정하고 또 과일이라든지 음료의 양을 결정해서 먹는다면은 충분히 콜레스테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한국인이 하루에 300g 미만의 탄수화물을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먹다 보면 밥 2공기 뚝딱이잖아요. 저는 기초대사량을 계산해보면 약 3000kcal에서 3200kcal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좀 먹을 수 있는 양이 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아무리 센 식단 조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주는 간에서의 효소 작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사를 맞음으로써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는 그런 계통의 약들도 나와 있습니다. 저탄고지를 하려면 이 고지에 해당되는 지, 이걸 좋은 기름으로 먹어야 돼요. 저탄고지 한다고 밥 하나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삼겹살만 구워 먹으면 큰일 난다 이겁니다. 불포화 지방의 함량이 높은 고등어 같은 거 있잖아요. 연어라든지, 그리고 또 견과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을 섭취할 수 있게 해준다면 저탄고지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하지만 탄수화물 비율이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몸 스스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몸이 좀 변하게 됩니다. 내장 지방이라든지 피하 지방이 좀 두꺼워질 수 있는 비만형 체형으로도 가실 수가 있거든요. 저탄고지를 오랫동안 하는 것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나타나는 콜레스테롤 수치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내가 어디에서부터 건강을 챙길 수 있는지도 한번 따져볼 때입니다.